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과 2022년 이민년의 출산택일법과 장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칠판을 보시면 우선 2021년 신축년과 2022년 이민년의 월별 출산택일의 유불리, 그 다음에 장명을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강의인데요. 자, 이 출산택일에 대한 오늘의 강의는 연, 월, 신축년이면 신축년, 그 다음에 이민년이면 이민년, 이 연과 연주라 그랬지. 연과 그 다음에 경인월, 신묘월, 임진월 이렇게 월주만 가지고 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하는 출산택일법이기 때문에 연, 월, 일, 시, 일과 시를 모두 종합 판단했을 때와는 다소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선 밝혀두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연과 월이 불리하더라도 어떤 일주, 어떤 시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불리함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개운을 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2021년 신축년, 여기는 이제 양력입니다. 여기에 표기한 월은 양력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2021년 신축년 경인월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경인월 2월 4일부터 3월 5일 양력입니다. 2월 4일이면 입춘이지요. 입춘일부터 3월 5일까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이렇게 학점으로 알기 쉽게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인월은 무난합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A- 정도는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축년의 축토 같은 경우는 내년에 토생금으로 조금 축축하지요. 축토가 습토기 때문에. 그런데 경인월에 인목이 오게 되면 일단 조가 해결되기 때문에 무난하다. 자, 그 다음에 신묘월로 가겠습니다. 신묘월은 양력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여기는 B- 정도로 일단 학점이 다소 떨어지지요. 왜냐? 신축년의 신묘월이면 어떻습니까? 천간의 매울신자와 비슷한 신금이 신남연과 비슷하지요. 자, 천간의 매울신자 비슷한 신금이 연속되면 삶에서 다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의 묘목, 이것은 이제 보통은 되는데 이 토생금에서 묘목이 오는 것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축도 음에 해당하고 신묘도 전부 음이 네 글자지요. 그래서 B- 요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임진월로 갑니다. 임진월은 양력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지요. 보통 진월은 무난합니다. B0 정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신금 옆에 임수가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만일에 매금이 되더라도, 신금이 토생금 매금이 되더라도 임수, 바닷물, 깨끗한 바닷물로 임수가 신금을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특히 일단 일간이 신금일간이면 임진시가 금상첨화죠. 금수상생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간이 아니라 연주기 때문에 그 임진월이 왔을 때는 A학점은 안 되고 일단 B0 정도. 그 다음에 개사월로 갑니다. 자, 일단 긍정적이지. 자, A 0 정도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뭐 100점 만점에 95점 줬는데 왜냐? 천간의 신금과 계수가 금생수가 되면서 지지의 축토와 사화는 대단히 좋은 관계지요. 사축 가합을 짜고 있고 조우가 해결되지요. 토생금이라든가 이 축축한 토와 그 다음에 신금을 이 사화가 깨끗이 조우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개사월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할 만하다. 다음에 갑오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력 6월 7일부터 7월 7일 여기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정도 되지. 신금과 간목과의 관계. 물론 축오 원지는 짜게 되지요. 그렇지만 연과 월의 축오 원지는 대단히 약합니다. 축오 원지는 대단히 약하다. 만일에 월주와 일주가 축오 원진, 축오 타마사를 짜게 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심리기복, 감정기복이라든가 신세비관이라든가. 그런데 연, 월의 축오 정도는 여기서 목생화로, 목화통명으로 이 신축의 조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뭐 100점 만점에 87, 8점의 B 플러스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을미월이 다소 불리하지. C 마이너스 정도. 왜냐? 천간에서 을신충, 지지에서 충미충. 어떻게 됐든 간에 천극지충을 한다라는 것은 C 마이너스. 점수로 따질 때는 70점대 초반, 72점 정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축년의 을미월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언급한 것 같이 아무리 을신충, 충미충이 연월에 된다고 해더라도 만약에 이 월 일주에서 이 충이 되는 것을 육합이라든가 방합이라든가 아니면 삼합으로 일주와 시주에서 잡아주게 되면 이 을신충, 충미충의 그 불리한 측면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월보다 중요한 게 일단 일과 시를 어떻게 최종 출산 대결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연월만 단식 판단했을 때는 C- 점수가 그다지 좋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병신월로 갑니다. 자, 병신월 같은 경우는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여기는 B 플러스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금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병신합이 되죠. 태양이 신금을 비춰주면 이 보석이 빛이 나는 법이고 신과 축관계는 그냥 무난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자, 정유월은 어떻습니까? 정유월 같은 경우는 다소 점수가 내려온다. B0. 비슷비슷하지만 정화의 신금과 병화의 신금은 B 플러스 B0 정도는 됩니다. 일단 신금은 병화를 더 반긴다. 병신화. 정화는 화극금을 하죠. 자, 다음에 무술로 갑니다. 자, 무술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하죠. C 마이너스. 왜냐? 무술년이 되게 되면 신금이 완전 매금이 되지요. 이 거대한 산더미의 매금. 저 신금은 일단 신강신약보다도 항상 매금, 토다금매, 매금을 주의해야 되는데 신축년은 지지도 축인데 무술년이 오게 되면 완전히 매금이 되지요. 이럴 때는 일과 시를 택일할 때 반드시 목기운이 강한 갑인이라든가 을묘라든가 이 정도로 강한 일시를 택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술월 자체는 가급적이면 출산 택일에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쩔 수 없다면 무술월에 출산을 해야만 된다면 일시에 반드시 이 매금을 막아줄 수 있는 목의 기운이 강해야 그래야 묘지라든가 고지, 운해, 목국토로 소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해월로 갑니다. 자, 11월 7일부터 12월 5일 B- 다소 불리하지요. 왜냐? 토생금, 일단 신금은 기토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해축이라면 해자축 방국의 가합이지요. 그래서 일단 조후적으로 분리하다. 기해월. 다음에 경자월로 갑니다. 여기는 기해월보다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자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해월하고 비슷한데 C 플러스 정도. 자, 왜? 경금은 신금과의 겁제 관계, 경쟁 관계고, 그 다음에 자수는 자축 합이 되지요. 자축 합.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축 합이 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축 합이 월에서는 수가 되기 때문에 조후적으로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기해월이나 경자월이나 비슷한데 B-C 플러스 정도,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축년으로 갑니다. 신축월. 이것은 내년 2022년 1월 5일부터 2월 4일이지요. 예. 내년 2월 4일 입춘일 전까지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신축년의 신축월 불리하지요. 천간에 신금이 2개, 지지에 축토가 2개, 조우도 안 맞고, 그리고 똑같은 오행이 신금, 신금, 축토, 축토 이렇게 되면 을신충, 축미충, 축수령, 이와 같을 화급금 이럴 때 대단히 그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불리한 경우는 신축월, 무술월, 을미월. 여기는 천극지충도 하고 매금도 강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 복음. 그래서 요 신축월, 무술월, 을미월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퇴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적극 추천하는 것은 일단 경인월이라든가 특히 개사월. 그래서 여기에서 B 플러스 이상, B 플러스 가보월이라든가 병신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인월, 개사월, 가보월, 그 병신월. 자,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연, 월, 단식 판단으로 했을 때 일단 고무적이다,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022년 이민년의 출산 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2022년 2월 4일부터 입춘이 시작되지요. 3월 6일까지. 이민월은 B- 정도. B- 아니면 C까지 내려가는데, 왜? 천간에 임임이 병존하고 지지에 인목이 병존하지요. 나란히. 좋은 천간과 지지가 맞는데, 그래서 B- 내지는 C 플러스 정도인데 일단 B-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묘월은 이민월보다 긍정적이죠. 여기는 A-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죠. 왜? 인묘 방국을 짜지요. 지지에서 인묘 방국을 짜고, 천간은 수로 가지만 지지는 목으로, 수생목의 상생관계이면서 인묘 방국을 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진월은 B 플러스 정도, B 플러스 정도. 왜냐? 이민월의 갑목은 무난하죠. 진토 같은 경우도 일단 진토와 그 인목 간의 관계 그다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조우적으로 월에서 진월은 대체적으로 조우를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 비옥한 땅이지요. 갑목이 진토에 촉촉한 땅에 뿌리를 내고 있으면 일단 B 플러스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을사 올라갑니다. 아주 좋지. A계로 천간의 임수가 수생목에다가 목생화, 목화통명에 상당히 조우도 해결이 되면서 흠 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되는 A제로 아주 좋은 출산택입니다. 그 다음에 병호 올라갑니다. 여기는 다소 점수가 떨어지는데 B-. 왜? 수국화, 인병춘이라고 하는데 보통 천간은 춘이 아니라 극이라고 하죠. 수국화가 되지요. 물론 지지는 인호화가 돼서 인호화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병오월은 뜨겁지요. 그런데 인호화까지 되기에는 대단히 조우적으로 열기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천간이 결정적으로 인병축 수국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B-, 맥시멈 B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일단 B-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월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병월보다는 유리하죠. 왜 유리하느냐? 점임학을 하고 있죠. 점임한목으로 가고 있죠. 물론 인미기문간살이 있지만 인미기문간살이 연과 월에 있을 때는 그다지 예민하지 않다. 인미기문간살은 월과 일에 있을 때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P 플러스 괜찮습니다. 다음에 무신월로 갑니다. 다소 부정적인데요. C 마이너스. 자, 토국수를 하죠. 지지는 인신충을 하죠. 청극지충을 한다. 청간에서 토국수, 지지에서 인신충. 인신충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든가 일단은 조금 디스크라든가 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력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022년 C 마이너스. 다음에 기유월로 갑니다. 2022년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유월은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자, 무신월보다는 훨씬 낫죠. 천국지충이 되는 무신월보다는 물론 기토탁이면 되지만 인유 천문을 깔고 있는데 이 정도면 B 플러스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월로 갑니다. 괜찮습니다. A 마이너스 정도. 예, 금생수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인술은 이제 중간에 공역, 오화가 공역인데 인옷을 삼합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무난하다. 그 다음에 신의 월로 갑니다. 아주 좋지요. A 제로. 자, 신금이 인수를 만내면 깨끗이 신금이 내금된 것을 씻어주면서 인의 합이 되지요. 물론 조우가 맞지 않으면 인의 파가 작용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우가 맞는다라는 가정하에 수화 기재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인의 목으로 봤을 때 A0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임자월 C 플러스 여기도 추천할 만합니다. C 플러스 정도는 아주 나쁘진 않다. 이민병존하지만 지지에서 수생목 관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C 플러스 정도. 마지막 개축으로 갑니다. B 마이너스. 이거는 2022년 이민년이니까 개축월이면 2023년 1월 6일부터 2월 4일 입춘 전날까지죠. 입춘 전까지. 자, 개축월. 임수와 개수와의 관계. 인축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목의 지장간의 갑목과 축중의 기토가 갑기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B 마이너스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년과 이민년의 출산택일에 대해서 아까도 드린 바와 같이 월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일시를 어떻게 택일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날짜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을비월에 잡혔다. 내년에 여기 출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C-라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왜? 일과 시를 신중히 선택하면 조우에 맞게 그 다음에 합중 형파에 맞게 이러면 충분히 개운이 되고 보완을 해서 좋은 날로 택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출산 택일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장명을 하게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실제 그 경자년, 올해 경자년이죠. 을유월 경오일 을유시에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사주에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장명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일단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사주의 격을 뽑아야지 아이의 그릇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경금일간이 을유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이죠. 양인격. 강합니다. 왜? 유금의 경금, 유월의 경금이 연일에 두 개나 투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도 유시지요. 이렇게 되면 비경겁제가 강하다. 을경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합합격이나 진종격은 아니고 양인격이다. 왜냐? 여기에 오화라고 하는 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격이 되기 위해서는 합합격이나 종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가 반국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양위격이다. 종격이 아니다. 자, 양위격인데 그러면 이름을 질 때는 무존재 오해인가 무존재 이 사주에서 없는 오해 무존재 토인성이 없죠. 일단 무존재 오행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신, 억부용신과 그 다음에 격국용신. 조우적으로는 용신이 지금 필요가 없죠. 왜? 수도 있고 화도 있고 을류월이기 때문에 해자축월이 아니고 사오미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억부용신과 격국용신을 잡고 무존재 오행을 고려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면 됩니다. 억부용신은 자 금이 강하니까 설기를 해줘야지. 수식상이 되면서 목은 희신이 되지요. 억부용신은 수식상. 그 다음에 억부희신은 목재성이 되지. 격국용신은 자 비경겁재가 상당히 중중하고 강하죠. 비경겁재가 이렇게 강하면 격국용신의 양인격의 격국용신은 화관성이 됩니다. 화관성이 된다. 이거를 격국과 그 다음에 무존재 오행과 억부용신 희신 격국용신과 희신을 찾은 다음에 한글 발음 오행 한자 자원 오행 그 외 획수 오행 기질적성 진로적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성이 배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성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죠. 성은 그대로 성씨배 그 다음에 자 복지 복이 들어오다 할 때 이제 복지자에 동산유자지요. 있을 유가 들어간 이것은 동산유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지유라는 이름인데 자 우선 한글 발음 오행을 보겠습니다. 토생금 금생수가 원활히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상생관계가 된다. 다음에 한자 자원오행을 보겠습니다. 한자 자원오행에서 복지자가 수가 되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목이 되니까 이 사주에 목도 절실히 필요하죠. 억부시면서 을목정제에 뿌리가 없지요. 재성의 뿌리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재성을 보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자 자원오행에서 수생목 수기운과 목기운은 완전히 억부용신과 희신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획수오행을 보겠습니다. 이 획수를 전부 합치면 32핵이 되는데 81영동수립격에서 32핵 총획수가 이렇게 되면 순풍격, 융창격, 명예격, 성경격 이렇게 나오죠. 물론 지금 시간 관계상 원형이정격, 초년은, 청년은, 장년은, 말년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이정도 전부 이제 맞춰가지고 이름을 졌는데 이 원형이정격 중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잘못된 이런 장면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총액 정도는 정확히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질적성을 판단해서 이 신생아의 진로를 미리 정확히 판단해주면 이 엄마 아빠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갈 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맞춤형 출산택일인데 과거와 같이 사주의 개념이 아니다. 어린아이는 이름을 질 때 이 기질적성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양인격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지. 승부욕도 매우 강하지. 남한테 지구 못 배기는. 그러면서 관성, 정관이 사주 원국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양인격은 관성이 있게 되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태어났지만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승부욕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인성이죠. 무인성은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밀고 당기는 거. 토인성이 없을 때 일단 기질적성은 칭찬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을 공개적으로 해줘요. 이런 아이. 그 다음에 지적은 비공개로. 그래서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 이것이 이와 같은 양인격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질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기질을 바탕으로 진로적성. 자, 보겠습니다. 문이과 적성을 봤을 때 이과 적성이 훨씬 강하지요. 70%. 문과 적성은 30% 이내지요. 왜냐? 금이 워낙 강하면서 문과를 의미하는 목은 통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금은 유금, 제왕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자, 이과 적성과 문과 적성이 7대3 정도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주는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 일반 사업 이것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리하다. 왜냐? 내 자존감, 내 목소리가, 내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은 힘들다. 그러면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이 아니면 전문직이지요. 전문 자유직업. 그러면 이과에서 전문 자유직업으로 가게 되면 의예과를 졸업해서 의사로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실력과 학위, 석박사 학위를 따든가 의예과에 가서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의사를 하는 안, 이것이 진로적성의 1순위가 됩니다. 자, 2순위는 뭐가 될까요? 자, 이제 성적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은 충분히 된다. 왜냐? 이 아이가 1대5는 다소 불리합니다. 이 신. 왜? 지금 금 비경겁제가 구신이 이렇게 강한데 첫 번째 대운의 신금, 여기는 다소, 이 목은 괜찮습니다. 목은 억부 희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금은 다소 불리합니다. 비경겁제가 강하면 자기 고집이 강해지지요. 하지만 16세 중학교 3학년부터 이 미토운 정인 운이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1, 2, 3학년 아니면 의예과에 가서 본과 예과까지 상당히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다. 대운을 잘 맞춰주고 있다. 사주에 사오미, 오화, 정관이 약한데 사오미 간성운이죠. 예, 여기 편인, 오행으로 인성이 되면서 육진적으로 사오미, 이 사주에 격국용신이 2대운, 3대운, 4대운에 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자, 그래서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최상위권이 안 됐을 때는 의예과가 힘드니까 공학계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든가 수리통계학과라든가 메카트로니스 공학과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연구원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연구원 쪽으로 가는, 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수 쪽인데 지금 식상이 약한 것을 봐서 교수보다는 의사나 연구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과보다는 이과. 예.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 경자는 을유월 경오일 을유시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면서 그 다음에 이 의미, 이름에는 가치관과 이념, 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동산유라든가 지금 이 시대 감각에 맞는 세련된 이름이어야 되지. 우선 부르기에 편해야 되고 사주와 그릇이 또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한글 발음, 한글 자원, 핵수오행이라든가 기질, 진로적성, 이게 바로
진로 맞춤형 출산택일과 장명이다. 기존의 장명법과 그 다음에 기존의 출산택일법에서 일단 아이의 기질과 진로 적성까지 완벽히 맞춰가지고 택일과 장명을 하게 되면 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기를 때 초중고등학교 나중에 이 학생 같은 경우 특목고, 자사고, 외고 전부 되죠. 영재고, 과학고 모두 가능하죠. 일반고도 가능하고. 왜? 양인격의 관성이 있고 대운에서 사오미 관성운으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관성운으로 격궁용신운으로 가지요. 36에서 45세까지.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괜찮습니다. 인묘진으로 가죠. 46세부터 30년간.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을목 재성이 약하지요. 을경금. 그래서 재물운이 일단 인생 중년부터 재물운도 좋고 말년운에 해자축으로 가죠. 70대 넘어서 7, 8, 90대도 해자축운으로 가면 억부용신운으로 가죠. 물론 다소 예민하긴 합니다. 성깔이 있고 여자이지만 자유기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릇이 크다. 크게 의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 그릇은 그 고집을 자존감, 뚝심, 리더십으로 부모가 승화시켜줬을 때 이 아이는 크게 성공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동량지제, 인재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축년과 이민년의 출산택일법과 진로 맞춤형 장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심산 멘토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